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번 주말에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개최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이 첫 승리를 거둔 전투가 춘천 대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많은 고지전이 휴전선이 확정될 때까지 전개가 됐는데요.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전쟁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노성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제 이번 주말에 전승 행사가 개최되는데 먼저 춘천 대첩이 어떤 전투였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 체제를 갖추고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장담을 하면서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략은 두 개의 큰 부대로 나눠서 1군단은 서울을 공격했고 그리고 2군단, 조력 부대인데 이 2군단은 춘천과 강릉을 향해서 진격을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국군의 상황은 장비나 또는 무기체계, 병력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에 있어서 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잘 싸웠지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군 지휘부는 서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다 잘 싸우지 못했느냐? 당시 육사단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 육사단은 바로 춘천과 홍천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국군 육사단은 사단 본부와 19연대는 원주에 주둔을 했고 그리고 춘천을 지키는 부대로 7연대 그리고 홍천 지역을 지키는 부대로 2연대를 주둔시켜서 방어를 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춘천지구 전투는 작게 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춘천 지역에서 국군 6사단 7연대가 북한군의 2사단과 12사단의 일부 병력으로부터 3일 동안 춘천을 지켜낸 승리한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춘천 대첩이 전체 6.25 전쟁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군의 계획,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한 달 안에 부산까지 진격하겠다는 그 계획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춘천을 통과해서 수원의 남쪽으로 진격해서 휴전선에서 38선에서 후퇴하는 국군을 전부 거기서 막아서 섬멸하겠다라는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전이 틀어지게 된 것이 바로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이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6.25 전쟁 중안에 우리 국군이 잘 싸운 승리한 전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지구 전투의 특징은 국군 6사단만 잘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국군 6사단을 비롯해서 국군도 잘 싸웠지만 그 후방에서 또 시민들이 또 특별히 학생들이 그리고 제사공장의 여성 직공들이 다 함께 모두가 함께 합심을 해서 춘천을 3일 동안 지켜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국군이 무사히 후퇴를 해서 한강 이남에서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에 한국을 도와서 참전한 유엔군들이 참전할 수 있었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춘천지구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승 행사도 이루어지고 춘천 지역 곳곳에 또 기념 조형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 춘천 대첩에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홍천의 말고개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사단은 3개의 연대가 있는데 그중에 춘천은 7연대가 지켰지만 2연대는 홍천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2연대는 홍천을 6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 홍천을 지킴으로 해서 결국 우리 7연대가 전투를 끝내고 무사히 후퇴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이 말고개 전투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산화시킨 6탄 돌격대 그리고 대전차포 중대 이런 각각의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는 6사단의 또 하나의 부대인 19연대라는 예비부대가 원주에 있었지만 전쟁 나자마자 춘천과 홍천으로 달려와서 합심을 해서 함께 승리해낸 전투다.
뭐 이래서 말고개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춘천, 홍천뿐만이 아니라 화천의 그 4.25 고지가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된 전투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고지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1951년 여름부터 휴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휴전이 성립된 거는 53년 7월이죠.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은 지루한 휴전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휴전이 이 이야기가 있는 동안에 다 쉰 것은 아니고 바로 고지전이 2년 동안 펼쳐졌는데요. 그 고지전은 강원도 철원, 물론 경기도 연천도 있지만 강원도 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그 강원의 산하 여러 곳에서 수많은 고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4.25 고지도 있고 또 네. 철원의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 예. 적영능선 그리고 양구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피해능선, 뭐 단장의 능선 이런 수많은 고지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유엔군 지원이 이제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었는데 네. 예, 그 흔적을 강원도에서 많이 볼 수 있네요. 각 지역별로 뭐 춘천의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많군요. 원주의 원주지구 전투 전적비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능선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나 프랑스군도 있고 화천도 있고 그 양구 도솔산, 펀치볼도 있고 여러 곳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전쟁의 기억들을 이제 어떤 어르신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시니까. 그렇죠. 이제는 거의 기록물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쟁을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참한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또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좋게 또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